네, 안녕하세요. 설현일기입니다. 다들 영상 클릭해주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자산을 원화 말고 달러로 가져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저는 극단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원달러 환율이 2,000원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산이 원화로 구성되어 있어요. 급여를 원화로 받고 또 집을 원화로 사고 투자 또한 한국 주식이나 예금이나 부동산 위주로 진행합니다. 물론 서학개미가 많다고 하지만 어, 투자를 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즉 한국인의 재무 구조는 극도로 원화 편중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보면 원화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곧 자산 안정성 측면에서 큰 리스크를 가지게 되고요. 특히 원화는 글로벌 기축통화가 아니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거래 비중이 굉장히 낮아서 외부 충격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따라서 상당 부분을 달러로 분산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일단 달러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자산이 일단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순 자산이 5억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4억 정도가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은 거의 80%의 자산이 부동산이고 그것은 원화겠죠. 그리고 이것은 유통시킬 수 있는 현금 자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억 정도의 현금과 집 한 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를 맞이하는 분들이 평균값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30년 뒤에는 아마 자산 구조가 많이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달러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원화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데 당연히 이야기하지만 국제적인 신뢰 부족으로 달러는 국제무역이나 금융거래나 원자재 결제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반면에 원화는 한국 내에서만 통용되는 통화로 해외에서 가치 교환 수단으로 거의 쓰이지 않죠. 즉 한국 경제가 불안정해질 경우에 외국인 투자자는 바로 원화를 팔고 달러로 회귀합니다. 이는 곧 원화의 환율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한 무역 의존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 자원 빈국으로 원유나 가스나 곡물이나 광물 등 대부분을 수입합니다. 수입 결제는 거의 달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곧바로 수입 물가가 오르고 생활비 전반이 상승합니다. 원화만 보유할 경우에 인플레이션에 그대로 그냥 노출이 되는 거죠. 또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것도 이유로 될 수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지정학적 리스크나 그런 어떤 블랙스완이 발생하면 원화는 달러 대비 빠르게 약세를 보이게 되죠. 최근 수십 년간 환율이 800원대에서 1,400원대까지 급등락한 것만 봐도 원화의 불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인 걸 생각해 보면 전 세계 외환 보유액의 약 60%가 달러예요. IMF, 세계은행, 국제결제은행, BIS 통계에 따르면 달러는 국제금융 거래의 중심이고 최후의 안전자산 역할을 합니다. 경제 위기 때마다 투자자들이 달러로 몰리는 이유는 이 때문이죠. 또한 안전자산의 성격을 가지면서 전쟁이나 금융위기, 글로벌 불황이 발생할 때에도 달러 가치는 상대적으로 항상 강세를 보여왔어요. 이는 미국이 보유한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나 기술력, 금융 인프라가 세계적으로 신뢰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자산을 달러로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안정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글로벌 투자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해지는데 세계 주요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나 원자재 시장 대부분이 달러로 거래가 돼요. 요즘에는 원화 자산으로 살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미국에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있고 미국 국채나 글로벌 ETF 등 안정적 자산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원화 자산만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가지는 리스크들을 생각해 봤을 때 환율 리스크를 들 수가 있는데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은 같은 금액의 원화 자산이라도 국제적으로는 가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원화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환율이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르면 달러 환산 자산 가치는 14% 감소하는 셈이에요. 또 국내 자산 버블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한국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의 규모가 작고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부동산 규제나 인구 감소, 금리 변화 등으로 가격 급락 위험이 존재하죠. 원화 자산만 보유하면 이러한 국내 경제 리스크에 전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정치 지정학적 위험은 북한 리스크나 미중 갈등이나 한국의 정치 불안정성 등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원화 이탈을 부추깁니다. 이는 곧 환율 급등으로 이어지고 원화 자산 가치 하락을 가속화시키겠죠. 달러는 어떤 의미로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방어를 또 해주는데 원화 가치가 하락해서 수입 물가가 오를 때 달러 자산은 그만큼 가치가 올라서 방어 수단이 됩니다. 달러로 자산을 일부 보유하면 원화 약세기에 자연스럽게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고요. 그렇게 위기 시 안전판 역할을 해주는 달러는 국내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원화 환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손실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1997년의 IMF나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달러 가치가 급등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원화 달러를 비교해보면 IMF 때 환율이 800원에서 2,000원까지 폭등을 했어요. 원화 자산만 가진 사람은 순식간에 자산 가치가 반토막이 났지만 달러를 보유한 사람은 오히려 자산이 2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 세계의 주식이 폭락했지만 원화는 달러 대비 크게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자산 보유자는 환율 차익으로 손실을 항상 상쇄할 수 있었고, 또 코로나 때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달러가 강세가 되었죠. 원화 자산만 가진 사람들은 불안정성에 그대로 노출이 됐지만 달러 보유자는 오히려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화만 믿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 대부분이 동의할 거예요. 그렇게 한국은 분명 경제 규모가 크고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원화는 여전히 세계 금융에서 주변부 통화에 불과하고요. 원화 자산에만 의존하는 것은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고, 반면에 달러는 국제적인 신뢰나 안정성을 지닌 유일한 기축통화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기축통화의 위협을 받지만 결국에는 미국을 대체할 어떤 국가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글로벌 투자로 나아갈 수 있는 관문이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자산을 장기적으로 지키고 불릴 생각이라면 대부분의 자산을 원화로만 보유하는 것은 매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원화 중심 자산 구조에서 벗어나서 달러 중심의 분산 투자가 미래의 금융 안정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자산을 달러로 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고요. 오늘도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